멀지 않은 미래 로스앤젤레스. 세계는 음식 문화가 지배했습니다. 영화, 스포츠, 음악 등 나머지 문화 산업들은 메말라 죽어가고 있었죠. 이 시국엔 서로가 서로에게 치즈버거 파느라 바빴고 셰프가 새로운 권력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모든 욕망이 음식으로 향한 미래였죠. 오늘의 주인공 지로는 도시 외곽에서 손님을 맞이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 지로의 스시집을 찾아온 3인방. 저 사람이 바로 지로라며 호들갑이란 호들갑은 다 떠는데 벌써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도 손님이니 그들을 정중히 맞이하는 지로. 어디서 본 건 있는지 그들도 요래 인사는 하네요. 사람들이 막 추천하길래 왔다는 남성들. 근데 유명해서 인스타용으로 온 것 같이 뭐 시켜야 하는지도 모르는 3인방이었습니다. 대충 스시를 시키려는 3인방. 그 모습에 지로는 1차로 심기가 나갔습니다. 그래도 지로는 꾹 참고 생선을 썰기 시작하죠. 밥알을 잘 뭉쳐서 짜잔! 장인의 손길에 손쉽게 완성된 초밥. 3인방은 뭐가 그리 대단한지 개쩐다고 하고 있었죠. 넋이 나간 3인방. 근데 그 중에 수염이 턱이 요상하게 난 친구가 자기는 와사비를 잔뜩 넣는 게 좋다며 간장에 통째로 넣어버립니다. 그걸 봐버린 지로.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초밥을 통째로 간장에 넣어버렸죠. 밥에 와사비 간장이 다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이거 안 좋은데요? 근데 상황 파악 못하고 캘리포니아 롤도 파냐고 다른 놈이 물어봅니다. 결국 단단히 화가 난 지로. 순식간에 선 넘은 와사비 러버에 모가지를 땁니다. 충격에 빠진 일행. 그리고 아까 그 캘리포니아 롤 타령하던 놈에게 그런 건 팔지 않는다고 똑똑히 일러줍니다.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하는 친구. 옆에선 야 너 미쳤냐고 당장 빌라고 하죠. 그 와중에 잘린 대가리는 떼굴떼굴 굴러 가게 바깥으로 나가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경찰이 이걸 발견합니다. 경찰은 이 집 쌀이 그리 명품이라고 칭찬하고 있었죠. 지로성화 스시와 혼돈이 스고이 데스네 라고 하며 대가리는 관심도 없는 경찰. 근데 이 대가리 진짜 호상으로 죽었네요. 네. 이게 이번 달에 3번째라고 아마 또 스시 식사예절 없는 놈일 게 뻔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찰. 가게 안에 들어와 보니 머릿속으로 딱 상황 정리가 된 듯 합니다. 경찰은 지로와 아이 컨택을 잠깐 하고는 별일 없네 라며 청소업체를 부르고 일하러 가자고 하죠. 나가면서 경찰은 지로 같은 사람은 외곽에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시내로 가야 한다고, 여기서 받는 손님은 음식에 대한 존중도 없는 놈들이라고 자기들끼리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온 지 반년 동안 별 문제없이 지냈다고 말하죠. 이렇듯 미래의 LA는 셰프가 곧 권력이고 법인 곳입니다. 목숨도 음식 앞에선 장사 없죠. 더불어 이 LA 중심지엔 두 셰프 워로드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두 셰프 군주들은 각자 요리에 대한 전통과 철학, 조리법을 두고 경쟁을 벌여왔죠. 물론 영역 다툼도 있었습니다. 둘이 권력과 명성답게 그들의 식당은 예약하려면 1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군주님들 맘에 안 들면 돌아가야 했죠. 이것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쪽만 그런 게 아니라 둘 다 그랬죠. 그럼 잠시 이 둘 중 꼬랑지 머리 남자 밥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밥은 제자들에게 블랑키트 드 보우라는 요리를 가르치고 있었죠. 색이 너무 하얘서 가니쉬는 않느냐고 물어보는 제자.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이 요리의 정수라며 들어가는 재료인 펄 어니언도 흰색, 양송이 버섯도 흰색, 조리법도 최대한 하얗게, 절대로 안 태우고 마무리도 별거 없이 크림 진하게 넣고 레몬즙 살짝만, 그 어떤 가니쉬도 없이, 심지어는 그 흔한 파슬리도 안 넣은 흰색 그 자체. 이런 단색을 싫어하는 미식의 룰을 깬 프렌치의 진수이자 클래식. 밥은 클래식, 전통 혹은 기본에 충실하고 존중해야 요리가 완성된다고 가르칩니다. 그 기본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요리고, 음식 가지고 지랄하는 건 전통을 중시한 다음이라고 가르치죠. 보시는 것처럼 전통에 굉장히 깐깐해 보이는 밥네. 그리고 밥해거리는 요새 골칫거리가 하나 생겼는데 지미 멜론스가 죽은 것이었죠. 지미 멜론스는 식자재 납품업자였는데 이제 칠레산은 못 구하게 생겼습니다. 물론 그는 밥이 생각하기에 좀 역겨운 인간이었어서 잘 죽긴 했지만요. 한 초밥하는 놈이 한 번에 잘랐다고 하기엔 믿기지 않는 솜씨.
와사비를 간장에 풀어 먹으려고 했을 뿐인데 머리가 따였다고?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궁금해 미칠 참이었습니다. 그리곤 부하에게 그 초밥 셰프가 어디서 생선을 가져오는지 물어보는 밥. 걔는 일본산 생선만 쓴다고 보통 직구한다던가 트랜스 시푸드라는 시장에서 구해온다고 알려줍니다. 역시나 일본산만 쓰죠. 듣자 하니 이런 놈이면 우리 편으로 두는 게 낫다고 생각한 밥. 밑에 애들을 시켜 얘기 좀 해보라고 지로에게 보냅니다. 지미 멜론스가 죽었다는 소식은 라이벌인 로즈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주방 풍경은 이런데 로컬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여자였죠. 이 제철 토마토를 보며 이 정도로 신선한 토마토라면 살인도 마다 않겠다고 하는 로즈. 그리고 이미 했다고 일러주는 부하를 보면 이쪽도 만만찮은 미친 집단처럼 보였습니다. 뭐 여튼 한 초밥 셰프가 납품업자 모가지를 따서 밥내가 곤란해졌다는 소식을 들은 로즈. 지미 멜론스는 밥 먹는데 쩝쩝대면서 입을 열고 처먹는 사람이었다며 이해는 간다고 하는데 역시나 이런 짓을 한 요리사가 누군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에도 스타일로 요리하며 전통을 고수하고 아주 좋은 요리를 하는 초밥 요리사란 걸 들은 로즈는 밥내가 지로를 먼저 가져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 치는 게 낫다 판단합니다. 옆에 부하는 그 사람은 일식 요리사라며 우리처럼 로컬 푸드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려보는데 일본 사람이 일식하면 그게 로컬 아니냐고 그럼 됐다고 하는 약간 위선적인 모습도 보여주죠. 부하는 일본에서야 로컬이라고 맞는 말을 하지만 로즈는 이건 관점의 차이라고 우리가 슬슬 보는 시각 자체를 넓히고 마음을 열 때가 됐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밤내로 넘기기 싫다는 이유가 컸었죠. 로즈는 형제 자매들을 불러 지로에게 얘기 좀 해보라고 보냅니다. 지로의 가게는 중심가에서 먼 길을 지나 식당 종업원이나 이민자들만 먹고 미국인들은 피해가는 먹자를 지나서 돼지 양성소인 핫도그 가게를 끼고 돌아서야 겨우 도착합니다. 먼저 도착한 건 다름 아닌 밥 측. 이 밥 패거리의 리더로 보이는 이는 가게에 들어가기 전에 스시 먹을 때 지켜야 할 예절을 알려주죠. 첫 번째, 손가락 쓰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초밥, 이런 밥으로 뭉쳐서 만든 스시를 니기리 스시라고 하는데요. 이 처음 나온 걸 젓가락으로 먹으면 셰프가 그걸 보고 나중 나올 초밥을 더 단단하게 뭉쳐서 준다 합니다. 자, 두 번째, 초밥을 입에 넣을 땐 생선이 아래로 가게. 왜일까요? 뭐 식감 때문인가 요상하네. 이유가 안 나와가지고. 세 번째, 밥알이 간장에 묻는 순간 뭐다? 뒤지는 거다. 생선에 묻히라네요, 밥 말고. 그리고 이거는 만화엔 안 나왔는데요. 와사비 간장에 푸는 거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건 좀 놀랍네. 고급 스시 레스토랑은 이거 진짜 중요시한다고 하네요. 물론 프랜차이즈에선 그냥 먹어도 된답니다. 저도 이 규칙들 이 만화에서 전부 처음 배운 내용인데요. 뭐 그렇다네요. 참 피곤하게 밥 말고 생선에 간장 찍는 건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초밥 먹을 때 밥에 간장 찍어서 너무 듬뿍 들어가서 간장밥 먹은 기억이 나긴 하네요. 뭐 저만 그런 건 아니니까요. 이건 배워갑니다. 네. 나머지는 뭐... 다시 만화로 돌아와서 가게 바깥에 타코 파는 아저씨를 발견한 패거리. 이게 대체 뭐 하는 거냐며 사워크림이랑 몬테레이 잭 치즈를 멕시코 음식에 쳐넣었다고 언제부터 이딴 괴식 타코를 멕시코 음식이라고 불렀냐고 뭐라 합니다. 우리로 치면 김치 칵테일 한식이라 써놓은 거 보고 일본인이 극대노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스페인어로 ¿qué? 라고 하는 남자, 사실 진짜 멕시코 이민자였고 멕시코인에게 멕시코 음식 가지고 불평하는 꼴이었죠. 그때 등장하는 한 벤, 바로 로즈 패거리였습니다. 아무래도 식기를 꺼내들 시간인가 봅니다. 여기는 비건 구역이라며 저번에 협약한 걸 깼다고 경고하는 로즈머리. 밥 패거리는 얘들이 단백질을 덜 처먹어서 정신을 못 차린다고 본때를 보여주자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렇게 각자 식기를 들고 싸우기 시작하는 일단. 그런데 이 난투 중간에 지로가 나타나 이곳은 손님이 주차하시는 곳이니 떠나달라고 부탁합니다. 동양인 구분도 못하고 브루스 리라 부르며 아가리 닫고 X라는 밥쪽 돼지. 지로는 고객분들도 불편해하고 나도 불편하니 떠나달라고 정중히 말하는데요. 돼지는 내가 방금 말한 거 뭘로 알아쳐먹었냐고 당장 X라고 다시 말하죠.
마지막으로 모두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지로, 아니면 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떠나지 않고 지로를 무시하는 돼지. 결국 지로는 매우 고통스러울 거라고 미리 사과를 하고 날아오는 돼지의 팔을 도축합니다. 뼈만 남기고 모두 발라낸 경이로운 솜씨. 이 정도면 옆 동네 해적무리에서 일장 검사를 먹을 수 있어 보였는데요. 이 훌륭한 칼질에 모두 넋이 나가 동료가 죽는 건 괴념치도 않았죠. 결국 모두를 쫓아내고 오늘 하루 장사를 마친 지로. 중심지엔 정차하지 않는 버스를 타고 바깥 풍경을 보며 다시 외곽에서 내린 뒤 길을 걷습니다. 길을 걷다 한눈을 죽어라 패는 무리를 발견한 지로. 얘네는 패다 말고 뺏은 핸드폰에서 예약하기 개빡센 레스토랑 예약한 걸 보고 우와 축하한다고 꼭 갔다 온 뒤에 후기 남겨달라고 하곤 죽이려던 걸 살리죠. 참으로 이상한 동네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여긴 사처럼 보였는데요. 모두들 돼지고 오히려 달달한 게 있다고 들어오라고 하는 걸 보면 진짜 음식이 압도적으로 문화 승리를 한 게 맞아 보였습니다. 지로가 도착한 곳은 바로 이곳. 밖에선 그냥 허름해 보이는 곳이었는데요. 가드는 여기 레스토랑 아니라고 잘못 찾아왔다고 하는 아무나 안 들여보내주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이 아니라는 가드의 말과는 달리 내부는 그렇지 않았죠. 가게 사장은 지로를 아는 눈치였습니다. 지로상 싯다운 하며 반갑게 맞이하는 사장. 그리고 지로를 위해 특별한 요리를 준비하는데요. 그동안 매물이 없어 못 구하던 특급 재료로 만든 부댕을 요리 중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순대 같아 보이는데 아주 만족하는 지로였죠. 부댕에 이어 이번에는 잘 구운 프랑스 빵에 신의 버터라고 불리는 본메로우, 셀그리 조금 뿌려주고 맑은 국물 조금, 취향에 따라 머스타드 2종류, 굵은 소금에다가 홀스레디시, 코르니숑까지. 여기에 삶은 어깨살, 속꼬리, 혀, 당근, 양배추, 순무, 파를 넣고 만든 요리까지 나오면 완성. 인생에 다신 없을 포트푸어입니다. 다른 이들에겐 대접하지 않는 특별한 요리였죠. 지로가 식사를 하는 동안 요새 어떻게 사는지가 궁금한 사장. 듣기로는 요새 좀 힘들다고 들었답니다. 지로는 이 말을 듣고 이곳에 두 패밀리가 있지 않냐고 물어보는데요. 그중 누가 더 강하냐고 이어서 묻습니다. 이걸 듣고는 소문이 사실이었다고, 모두가 원하는 인재가 지로 너가 맞았다고 말하는 사장. 뭐 감탄은 이쯤 하면 됐고, 일단 질문에 대답해주자면 밥쪽이 더 강하다고 말해줍니다. 글로벌 어필리에이트, 대부분의 땅들이 그쪽 거고 돈도 그쪽이 더 많다고 하죠. 목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게 사업 위주로 돌아가며 무엇보다 그들만을 위한 쾌락을 즐긴다고 합니다. 보스인 밥은 뭐가 좋은 건지는 아는데 그걸 남과 공유를 안 해서 문제라고 하죠. 가끔 여기 식사하러 온답니다. 이번엔 로즈는 어떠냐고 묻는 지로. 사장은 로즈네가 채식주의자, 비건, 로컬푸드 신봉자, 공산주의자, 생존주의자, 유기농주의자, 음식물 절약자 등 뭐 이상한 놈들 죄다 모아놔서 조직이 겨우 결성되어 있다고, 자기네들도 자신을 정의 내리지 못한다고 하죠. 다른 것보다 밥과 밥이 대변하는 것에 대한 증오로 뭉친 이들이라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 합니다. 무엇보다 혐오로 뭉친 자들이니 위험하긴 로즈 쪽이 더 위험하다 알려주는 사장. 로즈는 아마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 모두를 기꺼이 죽일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즈는 밥보다는 적지만 내곽에 식당들이 있으며 역시 비싸긴 더럽게 비싸고 홀리푸드라는 시장도 있다고 알려주죠. 두 조직을 비교하자면 로즈 쪽이 덜 유연해서 더 약하다고 합니다. 물론 밥과 비교했을 때 말이죠. 외곽 사람인 우리가 상대하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밥과 로즈 때문에 우리 같은 개미들이 힘들어졌다고, 모든 음식과 자재들이 둘을 통해 나오니 죽을 맛이라고 하며 신세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지로는 그렇다면 왜 그걸 참고 사는 건지, 쪽수로는 나머지 서민들이 더 많을 텐데 왜 받아들이는 건지 궁금해합니다. 이에 사장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일러주죠. 밥과 로즈가 음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수출 등 모든 걸 장악해서 우리는 그저 손 놓고 이 체제를 깨부술 무언가가 나타나길 희망만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정보를 얻고 가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지로. 물론 음식도 완벽했고요. 이왕 온 겸에 후식도 먹고 가라는 사장을 보며 배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차는 것 같네요. 그렇게 가게를 나와 길을 걸으며
가라오케로 들어서는 지로. 가라오케 깊숙이 들어가 문을 열고 한 여자를 맞이하는데요. 지로는 여기 많이 와본 듯 했죠. 왜 매번 옷을 벗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여자. 나는 여러 번 봤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혹시 흉터 같은 거라도 있으면 많이 봐서 놀라지 않으니 걱정 말라고. 당신의 모든 걸 보고 싶다며 옷을 벗기는데요. 알고 보니 지로는 많은 과거를 지닌 사람 같아 보였죠. 다음날 생선을 실은 차 한 대가 어떤 이에게 가로막히는데요. 바로 밥해거리가 이 차를 탈취했죠. 그런 것도 모르고 식자재가 도착하기만을 오매불만 가게에서 기다리는 지로. 손님이 와서 영업하냐고 묻지만 초밥집인데 생선이 없었죠. 결국 영업 종료를 쓰는 중인 지로. 그런 그의 가게에 양복을 입은 누군가가 들어섭니다. 그를 보고 혹시나 해서 칼을 잡을 준비를 하는 지로. 그 양복 입은 수상한 남자는 진정하라며 자신은 거래할 게 있어서 왔다고 합니다. 아, 흑백 요리사 재밌게 봐서 생각난 DC 버티고의 Get Zero라는 책입니다. 셰프이자 스타 방송인인 앤서니 보데인이란 분이 쓴 책이라네요. 그런데 이분 영상 만들면서 찾아보니 안 좋은 소식이 있던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거 한국어 정발됐고요. 근데 이 책이 품절 나가